우리 설 연휴 끝나잖아요. 네. 그 2월 19일 선고가 사실 온 국민이 너무나 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릴까? 저는 사형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인성 판사나 최근에 어떤 그런 흐름들. 판결들이 약간은 지기현 부장 판사를 좀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우려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저는 사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기현 부장판사 뭐를 같이 해본 분은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박지훈 변호사님은 저는 한 공간 내에서 뭘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무죄해줄 동기가 없어 보이거든요. 딴 분들은 모르겠어요. 좀 우인성 판사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뭐 조금 재밌고 말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본인 캐릭터지 막 저는 막 그 판사의 본분을 망각하면서까지 그러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신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바래요 그러기. 네, 맞아요. 저도 뭐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판결을 이제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증거에 따라서 엄격하게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뭐 사형 아닌 무기 둘 중에 아니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판결을 내린 다음에는 이제 그 정말 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판결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님 성격이 좋은 거지 왜 판결 결과까지 네, 나쁘게 저도 그래 예측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그럼요. 없다. 네. 실제로 뭔가 그런 분을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근데 재판 치르시면서. 지기현 예. 판사가 제가 20년 알았죠. 2000 야, 법무관 시절부터 네, 하신 거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꾸준히 보기도 했었고 이건 이 재판 받기 전까지는 봤었어요. 소주를 마셨나요? 뭐 술도 먹은 적도 있고 그랬겠죠, 뭐 당연히. 예.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근데 그런 스타일을 가정법원에서는 하면 뭐 진짜 문제가 좋은데. 없어요. 민사소송 뭐 재판하실 때 그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진짜 좋은데. 하필은 형사의 그 엄중한 사건에 말씀해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네. 확실한 거는 그 사람 스타일입니다. 그거는. 스타일일 뿐이다. 네. 그 판결 선고에 대해서 근데 예단하지 말라. 지금 어쨌든 2월 23일 날 북부로 간다고 인사가 난 네, 거잖아요. 15일 맞아요. 15일 날 선고를 하는데 뭐 피고인 안 나와도 그냥 선고를 하시겠죠. 하겠죠. 네, 과거에도 해야죠. 문제가 없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하면 근데 되죠. 법조인들끼리 그 세평이란 게 좀 있고 실제로 뭐 네. 예를 들면 연수원 생활도 뭐 예를 들면 같이 한다 같은 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중요한 판결 내린 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을 뭔가 좀 알려주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 판사도 사람이고 네. 뭐 친구들 있고 그럼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도 할 텐데 근데 이제 판사들이 그런 건 있어요. 막 구체적인 사건 얘기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네. 그리고 그 내부 분위기나 법원 돌아가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냥 자기 일 우리 자영업자가 그러잖아요. 딱 자기 일만 하잖아요. 다른 거 관심 없고 그런 분들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판사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 얘기하는 거를 되게 꺼려해요. 아무리 친해도 그게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또 저같처럼 정치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긴장하죠. 그러면 만나려고 했다가도 안 만나고 애매할 때는 약속했다가도 취소시키고 그래요. 야,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 재판 주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 장면 같은 것들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느끼는 부담 같은 것도 더 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까지 여러 이제 장면들이 있었는데 판사들이 행한 그 중에서 나를 혹시 가장 화나게 한 장면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나는 그 우인성 네, 판사님이 뭐 검인가 블루검인가 뭐 검이 블루인가 파란색 검 그런 한자성어를 처음 들어본 한자성어를 갖고 네. 왠지 그냥 뭐 몰라 좀 멋있는 척 하려고 하셨나 판결이 그딴 식으로 해놓고 아주 그때가 제가 좀 화가 되게 났어요.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땠어요? 아니 진짜 네. 우인성 판사는 이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이걸 어떻게 공개하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읽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이게 인식을 하고 공범 관계로서 그거에 대해서 용인했을지라도 아니 인식을 다 하고 용인했을지라도 이게 공범이 안 된다는 그런 법리는 없거든요. 그 새로운 법리를 혼자서 내신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과거에 이제 우인성 판사한테서 이제 무죄를 받았다는 무죄를 받은 네. 친구 변호사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네. 근데 그 변호사가 그때도 의아했다. 아, 본인이 네. 변론을 해놓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예. 야, 근데 혹시 많은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게 이거를 이제 무죄를 수긍 못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너무 그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법리들을 잘 보지 못하는 아니요, 거 그렇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예. 그냥 그 우인성 판사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논리도 안 맞아요. 논리가 맞지 그 않아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증거나 근거를 음.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김문수 찍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대선에서? 이건 뭐 명예훼손 아니니까요. 와우. 안 찍었을 그만이고. 네. 그냥 국민의힘한테 불리하지 않은 판결이에요.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결을 했어요. 근데 법조인들이 대체로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생례적으로 약간 보수 성향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까? 예, 저도 7대 3. 그래요? 저도 6대 4, 7대 7대 3. 네, 저도 7대 3으로 봐요. 그 왜 그런 보수 성향이 좀더 거예요? 높아요. 느끼시기에? 약간 예. 법 자체가 현상 유지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뭐 법 자체가 우리 처음 배울 때 있지만 기득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가진 사람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뭐 바꾸는 거는 약간 싫어하죠. 법이 현상 유지 목적이니까. 법이 보수적이고 최소한의 네. 도덕이라 가장 나중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화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워딩 중에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게 전형적으로 그 법관들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시각의 그러니까 선민의식.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많이 알아. 그래서 뭐 뜻이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왜 끌어와서 판사가 굳이. 하는지 네. 이거 자기도 자체가 몰라요. 찾아봐서. 찾아본 뜻도 거겠죠. 잘 모르는 사람이. 예, 무죄 쓰면서 좀 챗GPT 그러니까 때 물어봤나 혹시 보니까? 네. 멋있는 말 좀 알려줘. 네, 이게 판사의 정말 뼛속을 보여주는 저는 행위였다 봅니다. 아니 그런 식의 성어가 실제로 일반인들의 안 판결에 써요. 등장합니까? 안 안 합니까? 써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예. 조족지열 이런 거 조족지열. 명명백배. 진짜 명명백백. 무족지연 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걸 한자성을 누가 씁니까? 이게 언론용이에요, 언론용. 언론용인 왜냐면 거죠. 예. 판결문이 뭐 네. 무죄다고 이러니까 비난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언론에 뭔가 좀 이제 한마디 이사역으로. 그러니까 네. 커버 자기가 다 많이 안다 유식을 말도 안 되는 유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이제 생중계로 목도하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길게 판결이 낭독하지. 솔직히 법정 들어가면 피고인들한테 네. 유무죄 선고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합니까? 통상적으로는. 무죄일 때는 조금 길게 무죄를 이유를 이해하고. 네. 설명하는데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네. 유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간단하게. 혹시나 그런 재판을 이제 생중계 하시는 분들이 내 재판도 혹시나 판사가 선고할 때 한 30분씩 얘기해 주나 아이.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에요. 거예요, 지금. 전혀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전혀 아닌 거지 근데 않습니까? 네. 법조계가 보수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돈 많이 벌잖아요. 기득권이잖아요. 돈 아. 많이 벌고 자신 돈 많이 번 거 지키고 싶은 그 욕망. 욕망. 예, 욕망으로 법조인 된 거잖아요. 뭐 그 욕망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 법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변호사인지를 좀 캐치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나 방법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태도를 봐야 된다. 예. 내가 변호사 의뢰인으로 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본인은 어떤 사람인다 예를 들면 예, 그런 측면에서 좋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솔직하게 그 사건을 사실은 웬만하게 좀 경험을 하면 이렇게 사건을 접하면 대충 알거든요. 알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그렇죠. 될지 네, 안 될지 네. 뭐 유죄일지 무죄일지 대충은 아는데 그걸 대체로 예를 들어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뭐 구속 이거 속방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사 같으면 이거 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사실은 제일 싫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돈법 할자 아닌 게 그런 얘기를 한 10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냥 오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냉정하게 당신은 구속 가능성이 아니 높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돈 못 버는 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예요. 저는 근데 돈을 못 벌어요. 반대로 맞아. 이 무죄된다고 자신을 찬 변호사들은 좀 꺼려야 된다. 네. 꺼려야 된다. 의뢰로 갔는데 너무 확신에 차서 또 뭐 이래 물어보기를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90%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럼 확률의 게임으로 저는 설명하구나. 그거는 거짓말 같거든요. 네. 수인하기 위해서. 예. 그 이렇게 우리 현건대 변호사님처럼 말씀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예요, 사실은. 아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같은 사람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는데 지금 1심 선고가 징역 23년 맞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한덕수를 제가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한덕수도 혹시 이 법률 구조 내에서
피해자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성공보수 많이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근데 한덕수 성공보수 요즘에 형사 사건에서 못 받아요. 그래요? 이제 네. 바뀌었더라고 또. 또 받을- 이제 판례 받을 수 네, 있도록. 판례로는 또 이제 그렇게 예외적으로 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한덕수는 그러겠죠. 김건희는 피해갔는데 왜 나는 못 피해갔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한덕수는 억울하겠죠. 상대적 그 박탈감이 네. 심하기 아까는 그 때문에. 이번에 그런 판결을 보면서 서울중앙지법 그 판사를 누굴 만나에 따라서 맞아. 우인성 판사가 한덕수에 있으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죄 됐을 수도 있겠다는 무죄 생각을 나왔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신뢰가 땅에 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래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럼 맞아. 만약에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우인성 부장판사 네 사건이 많이 갔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대처를 국민의힘 좀 하실 것 척이가 할 거예요 저는. 예? 국민의힘인 척 아, 할 변호- 거예요. 빨간 네, 빨간 빨간색 넥타이 옷 입고. 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가지고 국민의힘인 척하면 유리할 것 같아요. 진짜요. 전 진짜 진심입니다. 이건.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우리가 연고를 많이 찾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변호사 찾을 때도 보면은 재판부랑 혹시 부장 판사랑 예를 들면 재판장하고 네. 뭐 같은 학교 출신인지 뭐 이런 거 많이 좀 따져보지 않습니까? 네. 네. 연수원 당연히 동기나 학교나 그러니까요, 뭐 네. 지원 학연 혈연 옛날에 없는 그 거. 네.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종합 점수를 매겨. 아니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아.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연수원 동기, 그다음에 같은 근무원 하면은 점수를 쭉 매겨가지고 네. 옛날 뭐 무슨 그 사이트가 엘박스였나? 있었어요. 뭐 어디 있었죠? 있어가지고. 그거 왜 없어진 거예요? 로엠비. 아니 로엠비 그게 있어요, 로엠비. 로엠비. 그게 왜냐면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게 또 막 말씀처럼 네. 정보안이나 이걸 막 찾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나는 그때 보고 야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연주를 점수화했다니까. 그래서 점수에서 몇 점 나와요. 딱 진짜? 이 변호사하고 이 판사랑 딱 치면은 점수가 딱 나와. 제일 높은 사람이 쫙 튀어나와요. 결표 나와요. 그게 제일 높은 진짜 게 이제 신기하다. 고등학교 동창, 아. 고등학교 대학 동창이에요. 동창, 진짜. 연선 동기 그 연수원 동기 중에 같은 반, 같은 반. 반. 그다음에 법원 같은 법원이나 같은 예를 들어서 근무. 검찰 같으면은 같은 부 예를 부. 들어 형사 1부 형사 예, 2부 예. 판사들은 각자 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같은 부에 있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없어요. 네. 그거를 다 수치화했어. 해가지고 딱 치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기업에 있었거든요. 그 너무 좋더라고. 와 대박. 그런 생각을 딱 치면은 왜냐면 딱 치면서 딱 나와. 그러면 이분이 고등학교 아니, 동창이고요, 그런 대학 말씀- 동기고요, 아이. 연수원 동기니까 무조건입니다.라고 하면 중요하고.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오 맞죠, 무조건.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내 역량만 가지고 승부하고 싶은 변호사들이 너무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있을 때 저 열심히 일하는 아주 그냥 네, 아주 네. 그냥 아주 열정적인 막 열정으로 가득 찬 변호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쓸데없는 인력 낭비다며. 아마 변협에서 막 제기해가지고 없앴을 거야. 아, 변협에서 네. 그러니까 제기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에 굉장히 많이 핏대를 높였던 아니 변호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검찰에 가서라도 경찰에 가서든 법원에 가서든 실력대로 변호사의 실력대로 의뢰인의 뭔가 정말 주의 주장대로 순수하게 판단을 실력, 해준다면은 열정, 이런 게 그러면 필요한 누가 이런 예. 꼼수를 쓴 생각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사회 풍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 좀 하는 거고.